노다지 썰전. 자, 오늘은 한솔 아이온스를 둘러싼 기대와 또 우려, 이걸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현재 실적 개선세가 상당히 뚜렷한데요. 이 흐름이 과연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건지 아니면 이 잠재된 위험 요인이 발목을 잡을지가 핵심 질문이 되겠습니다. 저는 한솔 아이온스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입장입니다. 네, 저는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경쟁 심화라던가 또 신사업의 불확실성 같은 좀 넘어야 할 산이 꽤 높아 보입니다. 네, 제 낙관론의 근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적이 확실히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에 그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요. 실질 영업이익이 90억 원에 육박하면서 개선 신호를 보였죠. 올해 들어서도 이 정밀 가공 부문, 특히 그 글로벌 장비사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에 공급하는 HBM, 그러니까 고대역 폭 메모리 생산용 장비 부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세정 및 코팅 사업은 뭐랄까 더 격적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물량 증가에 힘입어서 2분기 매출이 93억 원으로 이 과거의 정체 구간을 확실히 벗어났습니다. 여기에 삼성의 HBM 투자 확대는 직접적인 수혜고요. 또 SK하이닉스 시장에 신규 진입했다는 건 이건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봅니다. 2026년부터는 의미 있는 매출이 기대되고 매출이 늘면 아무래도 고정비 부담이 줄어드니까요. 영업이익률, OPM이라고 하죠. 이게 35%라는 높은 목표도 아예 불가능하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ASML의 중고 부품 재생 사업 리위즈라고 하죠. 여기서 초기 품목 단독 공급사 지위로 갑보했고 또 일본 TL과는 차세대 소재 아이코닉 개발 협력 같은 이런 신성장 동력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0억 원의 수년금 보유, 개선된 부채 비율, 자사주 소각 같은 주주 환원 정책도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부분들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에는 약 30억 원 정도의 일회성 이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걸 빼고 나면 1분기, 2분기 실적은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계속 고성장할 거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고요. 그 세정 코팅 분야에서 SK하이닉스 진입, 물론 의미는 있습니다만 그 시장은 이미 코미코나 워닉 QNC 같은 아주 강력한 경쟁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여기서 목표로 하는 점유율 10%를 달성하고 또 그 수익성을 제대로 낼 수 있을지는 글쎄요, 이건 좀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기존의 삼성전자 의존도만 더 심화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정밀 가공 역시 여전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비중이 너무 높고 다른 장비사로의 확대는 좀 더딘 편입니다. 신사업도 마냥 낙관하기는 좀 이릅니다. ASML 리위즈 사업은 그 초기 품목 이후에는 경쟁이 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TL과의 아이코닉 사업은 2027년 매출 목표, 이 시점 자체가 아직 좀 멀었고 개괄과 양산 인증에 시간이 꽤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허들도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 경영진 문제로 인한 재무제표 제작성 이력, 이게 투자자 신뢰도 측면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긴 어렵고 향후에 증설 투자 같은 걸 고려하면 지금의 재무 상태나 주주환원 기조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도 이건 좀 미지수라고 봅니다. 세정 코팅 사업의 잠재력을 조금 더 이야기해보죠. SK하이닉스라는 이 거대 고객사를 새로 확보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이 치열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공급 경험과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충분히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이 사업은 초기 투자 후에 매출이 늘수록 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소위 말하는 레버리지 효과가 큰 구조입니다. 삼성 HBM 수혜와 맞물리면 예상보다 더 빠른 이익 개선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기회라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 시장의 기존 업체들, 그러니까 코미코나 워닉 QNNC 같은 회사들의 벽이 생각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목표 점유율 10% 달성, 이거 자체도 상당한 도전인데 설령 달성한다고 해도 경쟁 때문에 목표로 하는 15%에서 20% 수준의 마진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은 없나요? 결국 삼성전자 물량 증가에 기댄 성장이 계속된다면 특정 고객사에 대한 의존 리스크는 여전히 남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신사업 쪽으로 이야기를 좀 옮겨보죠. ASML 리위즈 사업에서 초기 3개 품목을 단독으로 공급하고 그리고 4번째 품목 수주까지 성공했다는 것은 이건 기술력과 파트너십을 인정받았다는 명확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후속 경쟁이야 있겠지만 이미 선점 효과와 기술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TL과의 아이코닉 사업은 또 어떻습니까? 기존 쿼츠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 개발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파급력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리위즈 사업의 그 단독 공급 지위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시장이 커지면 경쟁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이고요. 후속 품목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아이코닉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7년 목표라는 시점 자체가 아직 멀었고 그 과정에서 기술 개발 완료, 양산 안정화, 또 최종 고객사 인증이라는 여러 단계를 다 통과해야 합니다. 잠재력은 물론 있겠죠. 하지만 실현되기까지의 시간과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이걸 지금 당장의 가치로 평가하기엔 좀 이르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건전성인데요. 350억 원의 순연금과 낮은 부채 비율은 분명히 안정적인 경영의 증거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자사주 소각 같은 주주환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죠. 미래 투자를 위한 여력도 충분하다고 보고요. 네, 물론 그렇죠. 하지만 과거 재무 관련 이슈가 있었다는 점은 이게 투자 심리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현금 흐름이 괜찮다고 해도 앞으로 HBM 대응이라든지 신사업을 위해서 대규모 증설 투자가 필요할 때 지금 가지고 있는 350억 원 순연금이 과연 충분할까 하는 의문은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가 만약 집행된다면 지금처럼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이건 좀 불확실하다고 봐야겠죠. 네, 정리를 하자면 한솔아이온스는 주력 사업인 정밀 가공과 세정 코팅의 안정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ASML 리위즈와 TEL 아이코닉이라는 신사업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까지 확보하면서 밝은 미래를 그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특히 HBM 시장 확대 수혜와 고객사 다변화는 이 전망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성장 기대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쟁 심화라던가 특정 고객 의존 문제, 또 신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되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불확실성 같은 이런 현실적인 과제 역시 뚜렷합니다. 제시된 청사진 이면에 있는 이런 위험 요인들을 면밀히 살피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한솔아이온스의 미래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에서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기업의 향후 행보는 정말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논의된 이런 긍정적인 요인들과 또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솔아이온스의 미래 가치를 판단해 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정보 탐색을 통해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